그럼 사랑니를 뽑을 때 신경 손상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치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랑니에 뿌리는 남겨두고 머리 부분만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랑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니를 완전히 뽑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남겨둔다고요? 네,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과 너무 가까우면 발치할 때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무리해서 완전히 발치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치 전에 CT를 찍어보고 치아 뿌리가 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 치관 절제술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를 뽑는다는 것 자체도 무서운데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고 하면 더 걱정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든든닥터 이원장입니다. 네, 사랑니 발치한다고 하면 아플 것 같고 무섭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니 발치할 때 걱정되는 신경 손상에 대한 내용과 이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사랑니를 뺄 수 있는 방법인 치관 절제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니 있으신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랑니 발치를 해야 하는데 신경 손상 위험이 높다. 근데 얘기를 들으셨거나 발치 후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랑니를 발치할 때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건지, 치관 절제술은 어떨 때 필요하고 특징은 무엇인지, 시술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사랑니도 어쨌든 치아일 뿐이잖아요. 단순히 치아를 뽑는 건데 왜 유난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 치아들 중에 특히 아래턱 사랑니는 턱뼈 속 깊이 매복되어 있거나 하치조 신경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발치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손상의 위험인데요. 아래턱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과 가깝거나 사랑니의 형태 등으로 인해 발치 난이도가 매우 높다면 발치 과정에서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과 턱 주변 감각이 둔해지거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발치 전에 CT를 촬영해서 신경 위치를 3차원적으로 미리 파악한 다음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턱 사랑니를 발치할 때 신경 손상 위험이 특히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사랑니와 신경이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사랑니는 예쁘게 드러나 있지 않고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발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치아를 뽑기 전에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게 되는데요. 숙련된 술자라면 매복 사랑니와 신경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경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아를 분할한 후 발치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경 손상을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치아의 깊은 뿌리 부분을 신경과 가까운 위치에서 여러 번 조각내야 한다면 기구 조작 시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또 사랑니 뿌리가 하치조 신경관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발치할 때 사랑니 뿌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하치조 신경이 간접적으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신경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니 참 어렵네요. 만약 그렇게 신경이 손상되면 회복이 가능한가요? 신경 손상이 발생한 정도에 따라 회복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경이 눌리거나 늘어난 경우라면 빠르면 3개월에서 늦어도 1년 안에 대부분 회복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경이 눌리거나 늘어난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면 회복된다는 거죠. 하지만 신경 일부가 잘리거나 완전히 절단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니 발치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발치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에게 정밀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상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은 경우라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케이스가 어려운 사랑니 발치인가요? 발치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요, 사랑니가 깊이 매혹되어 있거나 신경관과 근접해 있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사랑니 뿌리가 열에 갈려이거나 뿌리 모양이 갈고리처럼 휘어있는 경우, 또는 뼈와 치아가 유착되어 단단히 붙어있는 경우가 발치가 어렵고요. 이런 요인 외에도 환자분 입이 너무 작거나 통증으로 인해 입을 벌리기 힘든 경우에도 발치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사랑니 발치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나요? 발치가 쉬운 케이스도 물론 있습니다. 사랑니가 거의 잇몸 위로 올라와 있고 뿌리 모양이 복잡하지 않다면 비교적 쉽게 발치가 가능하고요. 환자분 나이대가 18세에서 24세 사이이시라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발치가 쉽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랑니와 뼈가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고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서 모양이나 위치가 어려운 사랑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발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면 어떡하죠? 물론 사랑니를 미리 뽑는 게 나중에 고생을 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통증이 생기기 전에 가능한 미리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증이 생겨버리면
입을 벌리고 있기도 힘들고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취도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치 과정이 조금 더 고생스럽고 회복도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염증이 생기기 전에 빨리 발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사랑니를 뽑을 때 신경 손상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치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랑니에 뿌리는 남겨두고 머리 부분만 제거하는 치료법인데요. 신경 손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사랑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니를 완전히 뽑는 게 아니고 뿌리를 남겨둔다고요? 네,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과 너무 가까우면 발치할 때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무리해서 완전히 발치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되면 입술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치 전에 CT를 찍어보고 치아 뿌리가 신경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 치관 절제술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치관 절제술을 했을 때 남겨둔 뿌리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랑니에서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치아 머리 부분이거든요. 사랑니 머리 부분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뼈가 차오르기 때문에 속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도 뭔가 사랑니 뿌리가 남아있으면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치관 절제술을 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95% 정도는 사랑니 뿌리는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발치된 치아 머리 부분만 뼈로 채워지면서 회복을 하시고요. 낮은 확률이지만 남겨두었던 뿌리가 치관 부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별 문제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발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치아 뿌리가 신경에서 멀리 떨어진 위치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발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발치보다 치관 절제술이 더 좋은 건가요?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 손상 위험이 큰 경우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치관 절제술의 장점은 신경 손상 위험을 일반적인 발치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출혈과 붓기가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또한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 등의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고 일반 발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럼 치관 절제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환자분의 사랑니 상태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관 절제술이 가능한 경우는 사랑니가 하치조 신경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경우, 전체 치아 발치 시 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경우, 사랑니 뿌리가 건강하고 염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고, 치관 절제술이 추천되지 않는 경우는 사랑니의 뿌리에 심한 감염이 있는 경우, 치아가 심하게 손상되었거나 염증이 진행 중인 경우, 사랑니 주변 뼈가 이미 흡수되었거나 약해진 경우, 환자가 앞으로 교정치료 등을 계획하고 있어서 사랑니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치관 절제술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세요? 저는 어려운 사랑니 발치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뿌리까지 다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관 절제술을 사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니의 완전 발치를 목표로 세웠으나 치관 절제술로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머리 부분 제거 후 뿌리 부분 발치 시에 환자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나 엑스레이와 비교했을 때 실제 치아의 치근 구조가 복잡하거나 치아 유착이 매우 심해서 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완전 발치해서 치관 절제술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스레이 사진 분석 단계에서 치근 부위까지 발치 시 매우 높은 확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치근 부분은 남겨놓을 생각으로 치관 부분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장님, 치관 절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치관 절제술을 하셨다면 제거한 치관 부위가 뼈로 잘 회복은 되었는지, 치근이 혹시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발치 후 6개월에서 늦어도 1년 정도 안에는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전에라도 발치한 부위에 잇몸이 붓거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치과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발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내용은 사랑니 발치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항상 환자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요. 사랑니는 젊고 안 아플 때 빨리 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혹시 신경 손상이 두려워서 못 빼고 계신다면 신경 손상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